안녕하세요.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이 시장이 어디쯤 가고 있는가? 다우는 15% 정도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S&P 지수는 10%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 나스닥은요, 2%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그래프 보시면은 아주 전형적인 V자 회복 모습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오늘 2% 이상 급등을 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 5% 밑에 있습니다. 결국 경제 재가동은 순조롭다. 이 점이 계속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고 우려되었던 그 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은 아직은 관찰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최초로 주장했던 그 경제 방역 동시 모델이 결국 옳았다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지 플로이드 피살 사건, 이것 때문에 지금 항의 시위 촉발이 됐고, 이제 일련의 폭동들 진행 중인데, 저는 그 미국 사회가 그래도 지금 건전하다, 바람직하다, 희망이 있다, 그런 어떤 그 강력한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저는 본래 좀 낙천적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그 살해 행위에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요. 항의 시위하지 않는 것이 그게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의하고 시위하는 거는 그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온갖 권력형 범죄 다 저지르고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그런 부정선거가 다 밝혀졌잖아요. 수사로 밝혀진 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판결이 확정돼야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톱발, 광견들, 그 마귀 같은 사기 선동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사로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항의할 줄도 모르는 완전히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개돼지 공화국 된 거 아닌지, 개한 망국이 되어가는 거 아닌지, 저는 오히려 한국 꼴을 보면 매우 화가 나고요. 미국에서 항의 시위할 줄 아는 걸 보면 저는 그게 부럽습니다. 예. 그 한국 그 톡발 광견들, 그 완전히 사악한 사기수로 의한다면은 조지 플로이드 살해한 경찰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헛소리 할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일시적이고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부검 결과 그 해머사이드라고 이렇게 살해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었죠. 독립적으로 두 군데서 했다고 합니다. 부검을. 그래서 이게 한국식으로는 고의 살인죄가 될지 아니면은 과실치사가 될지, 미국식으로는 1급 살인, 2급 살인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부는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 재판 과정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까지는 이 재판 절차에서 경찰을 좀 과잉 보호하는 그런 입법상의 좀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지적을 해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재판 과정에서 옹호하는 그런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런 보도를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한 두어 번 가량 제가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인 경찰들을 고소하고 그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용이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의 시위하는 거 당연하고 제도 개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방화하고 약탈하는 행위는 그거는 또 다른 별개의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단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역시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지금 그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이는 업종들 중심으로 지금 이번 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주, 항공주,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리딩을 했고요. 특이한 거는 반도체주 중에서도 지금 퀄컴이 6% 이상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론은 1%대 상승했습니다. 숫자 정리합니다.
다우 267포인트 1.05% 올랐고요. S&P 500 지수 0.83% 올랐고 나스닥이 0.59%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혼조세인데 단기물 하락했고요. 1년물 이상이 올라서 이제 10년물은 0.687입니다. 달러 지수 97.68로 내렸고요. 원달러 1220원으로 내렸고 원엔 11.22로 내렸고 위안 달러 7.1로 하락했습니다. 유가 3, 4%대 추가 상승해서 WTI 37불, 브렌트 39불 근방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비 마이너스 0.2%, 전년비 마이너스 0.3% 이렇게 발표났고요. 1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전분기비 마이너스 1.3%입니다. 전년비 연율로 따지면 1.4%이고요. 인도네시아 5월 제조업 PMI 지수 28.6으로 반등을 했고요. 물가지수 인도네시아 물가지수 전년비 2.19%입니다. 호주 금리 결정 0.25%로 동결했고요. 영국 5월 주택가격지수 전월비 마이너스 1.7%, 전년비 1.8%로 크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스위스 5월 제조업지수 42.1로 반등을 했고요. 지금 여기까지 확인되는 것도 이 제조업지수가 거의 대부분 다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도 봤듯이.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만 추가로 더 하락을 한 그런 아주 씁쓸한 상황입니다. 미국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전년비 마이너스 7.2% 이전보다 악화된 모습입니다. 한국 5월 외환 보유고 4,073억 불로 이전보다 33억 불 증가했습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이 이 하이난섬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홍콩의 대체지로 개발한다는 것인지 이게 주목이 돼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이고 공산당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는데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 뭐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자는 하이난을 무관세 지역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개인소득세 최대 15% 이내로, 그 다음에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15% 이내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난 여행 많이 오라고 여행객 1인당 연간 면세 쇼핑 한도 지금이 3만 위안이라는데 이걸 10만 위안, 한국 돈으로 한 1,700만 원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융업을 거의 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외 확 개방해버리겠다. 이런 게 이제 골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하이난 자유항 이 구상은 2년 전이죠. 그때 2018년 4월에 하이난에서 그 보아오 포럼이라고 열렸었는데 그때 시진핑이 이 하이난섬 전체를 중공 특유의 아주 독특한 그런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것인데 그 당시에는 뭐 에너지나 항운, 항만 운송 이런 거 이거 육성 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 홍콩 이 사태와 관련해 갖고 결국 그 홍콩 대체해서 관광이나 금융업까지 포석을 던진 거 아닌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됩니다. 미국이 홍콩 정책법상의 특별지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을 하면은 그러면 중공도 다 생각이 있다, 우리도 대책이 있다, 미국 없어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지금 던지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이난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하이난이 면적이 말이죠. 제주도의 18배, 싱가포르 34배, 두바이 8.5배랍니다. 엄청납니다. 하여튼 사이즈는 크네요. 그래서 그리고 하이난섬고 남쪽에 진무자오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2013년에 엄청난 큰 그런 부두가 이미 건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공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있죠. 라오닝함, 그 모항이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남중국해 이 영유권 분쟁 전초기지 역할을 염두에 두고도 이렇게 개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자유무역항으로 이렇게 확장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하이난은 골프 치러 놀러 많이 가고 그러는데 관광지 제일 유명한 데가 산나시 아닙니까? 사진 보시면 밑에 산나시 나오는 사진 올렸습니다.
그 앞바다에 지금 마라도보다 훨씬 넓은 인공섬을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봉황도라고 부르죠. 피닉스 아일랜드. 그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또 이거보다 더 큰 인공섬을 지금 건설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크루즈 관광 산업 중심지로 또 육성을 하겠다. 이런 이제 포석입니다. 얘네들. 그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하이난 섬에서 필리핀을 보고 딱 섰을 때 왼편이 동쪽이 되겠죠. 그 베트남 쪽이 서쪽이 될 테고, 그 저쪽 필리핀 가까운 데가 남쪽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중간점 해서 모래섬들이 막 흩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있는 모래섬들, 그 뜻이 뭐 동사군도 아니겠습니까? 서쪽에 있는 모래섬들, 서사군도, 남사군도, 그 가운데 있는 모래섬들은 중사군도, 이렇게 뭐 한국말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말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가 여러 개의 경제특구나 자유무역항, 뭐 경제자유구역 이런 거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곳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블라디보스톡도 자유무역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죠. 다 합니다. 그죠? 달러 벌어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자유무역항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성공하는 곳은 또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항 성공 조건 이런 걸 조금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해볼 마음인데, 비교적 가장 성공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싱가포르, 홍콩은 분명히 성공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공통 필수 조건으로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이 자유, 프리덤인 것 같습니다. 프리덤. 자유롭다는 가장 큰 증표가 뭐겠는가? 그게 바로 관세 없애버리는 거죠. 관세나 세금 팍 낮추는 게 자유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예? 관세, 세금 이런 것들이 내 재산의 자유를 지금 침략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권 침략이죠, 그거는. 그래서 세금 팍 낮추고 없애버리는 거,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난섬에 무관세 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한도가 15%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규제를 없애버려야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지 자꾸 규제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자, 근데 문제는 요거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고 이것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장사꾼들을 몰려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꾼들 몰려든다는 게 뭡니까? 좀 유식하게 말하면 정보가 교환되는 곳입니다. 그 하이난섬의 그런 어떤 인프라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보가 교환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야지 온갖 사상이나, 기본적으로 사상이죠, 사상. 그 다음 온갖 사상들, 온갖 상품들, 서비스가 모여서 흩어지는 곳. 그 과정으로 돈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콩이 성공했던 것은 중공과 서방을 연결하는 통로가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홍콩이 물류기지가 아니죠. 물류기지가 아니라 정보의 기지가 됐던 거 아닙니까? 물류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보 아니겠습니까? 정보라는 게 뭡니까? 사는 사람의 의사와 파는 사람의 의사가 서로 자유롭게 교환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홍콩을 통해서 중공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홍콩이 성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보가 거래된다고 할 때 정보의 원래 소스 발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물론 중공도 해당되겠지만 미국 등 이 서방 세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과연 그것을 이용을 하겠습니까? 하이난에다가 중공이 거대하고 호화로운 인프라를 갖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장사하러 미국의 친구들이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 인프라를 이용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은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보 교환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근본적인 문제는 중공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미국이 내버려 둘지 참 의문입니다, 저는. 예. 이게 만약에 정말로 패권 전쟁의 일환이라면은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 입장은 미국의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중공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못하게 털어버리면 끝납니다. 중공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도록 미국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면 미국과 그 친구들이죠. 그 다음으로요, 하이난섬이 있는 그 앞바닥은 뭡니까? 그 동진아해 아닙니까? 동중국해. 지금 중공 때문에 지금 분쟁 지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이 저곳을 즐겁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중공이 정말로 하이난을 무역이나 금융, 관광 그 중심지로 키우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 하이난을 이용할 고객들이 어딥니까? 미국과 그 친구들,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고객이 될 거 아닙니까? 고객들 그 관계 개선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이난 발전이 미국 등 세계와 베트남, 필리핀한테도 이익이 될 때 저절로 발전을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라면은 중공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전체적인 골경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별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바이러스 리세션 이제 겪으면서 이 리세션 겪으면서 참 이거 사상 초유의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우리 지금 목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글로벌 셧다운입니다. 글로벌 셧다운.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거 아닙니까? 돈을 회수 못하면 즉 캐시, 현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기업이 죽는다는 건 파산한다는 거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든 기업이든 현금 확보하려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지금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간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팔아야 하잖아요. 예? 연준은 팔 필요가 없습니다. 프린트만 하면 됩니다. 연준은. 세상에서 돈에서 자유로운 것은 연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과 맞짱 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연준은 돈을 벌지 않습니다. 돈을 프린트하면 됩니다. 연준 이외의 모든 곳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 팔아야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하여튼 연준이 프린트하면은 달러를 프린트하면 그건 연준의 고유 업무가 되잖아요. 그거 잘했다고 월급 받잖아요. 그러나 기업이 돈 없다고 프린트 해버리면 그 위조가 되죠. 예. 그래서 기업이 물건과 서비스를 팔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게 바로 정권을 팔았다는 겁니다. 정권을. 로이터 기사를 보니까 정권이라는 게 대표적인 건 주식하고 채권이죠. 주식하고 채권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과 채권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파생 정권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본질은 주식과 채권입니다. 그래서 주식 신규 발행해서 팔고 한 것이 3월에는 48억 불에 불과했는데 4월에 주가가 좀 회복됐으니까 223억 불, 5월에 무려 653억 불로 폭등을 해서 거의 역대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저점 대비 S&P 지수 기준으로 거의 한 40%가량 폭등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갖고, 주식시장 랠리인 이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 발행하고 매각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회사채 발행도 금년에 벌써 1조 달러 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연준이, 국공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회사채까지 펀드 통해서 무제한 매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가능했던 것이죠. 안 그러면 연준에 이런 조치가 없었더라면 회사채 발행이 거의 불가능하죠. 회사채 팔 수가 없죠. 살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팝니까?
그래서 연준이 뒤에서 사주니까 이걸 회사채 발행해서 팔 수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은 이것이 팩트인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경제 재가동이 순조로우면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잉여가 되지 않습니까? 현금이. 지금 확보해놓은 현금이 잉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결국 이 현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기업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이제 중심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가 정상화된다면은 이 돈으로 이 잉여되는 남는 이 돈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실물 투자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수합병을 하거나 자사주를 다시 매입을 하거나 어쨌든 간에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 아마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유동성 랠리 가능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일단은 포석을 한번 던져 두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아주 중요한 6월 11일이 6월 선물옵션 만기일이어서요.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펀드멘탈 분석하는 거 기본입니다. 펀드멘탈 분석. 출발은 이렇게 경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고 이런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 조건이고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석을 기초로 하되 이와 무관하게 보이는 게 머니게임 요소입니다. 머니게임 요소. 올림표를 한번 보시면요. 특히 다음 주 6월 11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는 머니게임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 이 선물 시장 이거는 제가 3월 만기 이후에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지금 100% 일치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 100%는 말 제가 조금째 사용하지 않는데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3월 17일 코스피 200 지수가 227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6월 11일 지수는 이것보다 높을 거다. 그 다음에 외인들 지금 강력하게 롱 전략으로 가고 있다. 지수 오르는데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 선물 매수 엄청나게 했고요. 그 당시.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4월장이었으니까 4월 옵션 시장에서 대규모 풋 매도하고요. 초반에는 콜도 대규모 매수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4월 만기 지수 245, 5월 만기 지수 253, 어제 종가 코스피 200 지수가 276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말이죠. 제가 엑셀로 직접 이제 프로그램을 해갖고, 뭐 복잡한 거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뭐 매일 관리하는 것인데, 4월, 5월 그 옵션 그 표는요, 그 당시 마감 무렵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난 참고용으로 이제 올려드린 건데, 다만 의미 있는 거는 풋 매도 금액입니다. 4월 만기에서 외인들이 엄청 매도를 했었죠. 콜 거래 금액은 막판이어서 그게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개인들은 4월 옵션 시장에서 풋 매수한 거 다 날렸다는 뜻입니다. 다 꽉 났습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초반에 기관들도 풋 매수 엄청 했습니다. 다 깨진 거죠. 지금 중요한 표는 이거 6월물 표입니다. 6월물 표.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외인들 선물 누적 순 매수가 4월달, 5월달 계속 늘었죠. 그래서 지금 4조 5,600억입니다. 계약수로 8만 4천 계약이 넘습니다. 8만 4천 계약. 지금 코스피 저점이 199인가 그랬었죠. 지금 얼마라고요? 270 넘었죠.
네, 보십시오. 이게 지금 40포인트, 계약당 40포인트 이익이 나면은, 그러면 10계약당 순이익이 대략 1억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인의 이익은 고스란히 기관과 개인의 손실로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옵션 포지션,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풋 매도 콜 매수 상태입니다. 기관하고 개인은 여기서도 풋 매수하고 콜 매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만기 이후에 제가 기관들 풋 매수 지금 과도하다고, 그 덩신 투자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포지션 하에서는요, 저는 이미 6월장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7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선물 왕창 매도해서 물려있는 이 기관들이 살 길은 뭡니까? 지수 대폭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지수 내리기 힘듭니다. 가령 꼬맹이가 뭐 핵실험을 하건 말건, 미국하고 중공이 남중국 해에서 미사일을 주고받건 말건, 바이러스가 갑자기 3만에서 4만 이렇게 막 늘건 말건, 지수 급락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설사 어떤 그 내릴 만한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요, 내려도 만기 후에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수단이 뭐냐? 바로 외인들 현물 매도한 실탄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드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사실상 실현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어차피 세력이 반으로 갈리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 분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은 기본적으로 기관들하고 반대로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면은 지금은 이기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선물에서는 기관이 팔면 외인은 삽니다. 그래서 기관이 서서 선물 오르면 외인은 찔끔 그 오르는 만큼 소극적으로 그냥 이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익 실현하는지 신규 매도하는지는 거기 미결제 잔고 움직임 보면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현물 많이 팔아서 지수 떨어뜨리려고 그러면은 외인은 소극적으로 현물 매입해버리죠. 기관이 팔면 개인이 사죠. 항상 지금 상황에서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하고 개인이 지금 치고받고 있습니다. 사는 만큼 팔 수 있고요, 파는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월, 3월 폭락장에서는 외인이 주도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때는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외인은 현물 시장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싸움은 기관하고 개인이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외인들은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꾸준히 꾸역꾸역 계속 올랐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주목할 점은 지금 말이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총 1등, 2등 아닙니까? 근데 최근 2달가량 지금 상승장에서 이 한국 반도체주가 소외됐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 지수가 이 DXY 지수인데 4월, 5월 2달 연속 내렸는데 6월 들어서 1일부터 오르더니 어제도 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지금 올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좀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DXY 지수 상승세 지속되어 버리면은 분위기 달라지겠죠. 반도체주 분위기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글로벌 지금 경기 회복 사이클인데 반도체 수요는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이 좀 크게 올라 버리면은, 그러면은 코스피 200 지수는 대폭등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외인들은 6월 선물, 그 다음에 콜 매수한 데서 그 이익이
막 끔찍할 정도로 이익이 쌓입니다. 예. 푼 매도 포지션 그대로 이익으로 굳어버리고요. 그렇게 되겠죠. 이 계산은 힘드네요. 계산이 안 되는 이익이 얼마나 될지. 외인들 이익은 고스란히 기관과 개인의 손실로 분배됩니다. 예. 자, 이런 생각을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외인들 세력 중에 누군가가 선발로 이 매수 사격을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이제 가세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이러한 어떤 그 구도가 형성된 적이 꽤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 그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 6월물 시장에서는 매우 주목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9월 선물 예상하는 거는 지금은 그 쓸데없는 짓인 것 같고요. 오리무중입니다. 예,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래서 빨라야 6월 셋째 주 지나가 봐야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분명히 지금쯤에는 9월 선물 어떤 이제 모르게 포석을 둘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